안녕하세요. 글로벌 PD 대표 홍동표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전공학을 전공하신 영향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원래부터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저는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17년간 신기술 소싱, 신기술 발굴, 벤처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업무들이 계기가 돼서 국내 중견기업의 미국법인 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지문인식, 홍채인식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러한 생체 인증 솔루션을 글로벌 굴지의 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 등 이렇게 소개하고 상용화시키는 게 제 메인 업무였습니다. 미국 근무 시에 저는 바이오텍의 기술 소싱, 산학협력 과제도 다수 수행하게 되면서 북미의 바이오텍이 비즈니스가 현재는 어땠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갈 것이라는 부분에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아시아인 최초로 글로벌 생체 인증 표준 그룹이라 할 수 있는 파이도 얼라이언스의 보드 멤버를 역임했습니다. 파이도 얼라이언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IT 업계, 보험업계, 은행업계 다양한 산업군이 모여서 300개 정도가 모여서 표준화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전 세계 바이오테크가 IT 기술과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에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응용 기술이 앞으로 중심이 돼서 향후에 다양한 국제적인 신규 비즈니스가 많이 창출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되었고요. 우리나라가 IT 기술로 호령했던 것처럼 조만간 바이오텍으로도 세계의 주류가 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제가 일본하고 미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다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파이도 얼라이언스의 경영 임원으로 많은 네트워크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제가 설립한 글로벌 PD로 여러 업체들에게 바이오텍, 보안, 핀텍, IoT 분야의 세계 시장 개척 및 세계 시장 진출을 돕고자 합니다. 과거 10년은 여러분 모두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처럼 정보통신 산업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향후 10년은 바이오텍이 그 중심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기존의 정보기술의 발달과 바이오텍의 접목과 융합으로 생기는 부분인데요. 소비자가 바이오텍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즐기다 보면 보다 쉽고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고객 니즈가 올라가게 되고 이는 바이오 산업의 규모, 또한 폭을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일례로서 모바일 제품으로 혈압, 당뇨, 심장병 등을 다양하게 질병 체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각종 수술을 원격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예로 생체 인증을 통한 핀텍, 보안, 빅데이터, IoT 산업의 출현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파이도 얼라이언스의 취지도 여러 산업을 융합해서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묶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바이오텍 분야도 같은 트렌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굉장한 기회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바이오 기술 업체로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표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여러 기술 간의 융합 접목이 본격화되기 때문이죠. 유로 화폐 단일화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향후 바이오텍 자체 기술 개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표준화와 연계해서 다양한 접목 기술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그리고 이종 기술 간의 접목 기술을 위한 파트너십,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통 채널, 이에 따른 새로운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고 사전 준비 대응해 나간다면 향후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경쟁도 하고 협력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미국은 한국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전문 투자사와 바이오 벤처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즉 민간 주도인 거죠. 정부가 이래저래 하는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바이오 벤처가 생기고 또 이러한 바이오 벤처가 돈이 되리라 생각해서 투자자도 따라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이 좋은 부분은 연구 인력은 연구에만 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기술력만 좋다면 투자 자본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구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에코시스템이 됩니다. 미국에서 바이오시티라 하면 두 가지를 저희가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휴스턴인데 우선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제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불리죠. 200개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2만 명이 근무하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유명한 대학들, 여러분 다 가고 싶어 하셨던 스탠포드나 UC 버클리에 있는 인재들이 이러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2년간 18개 바이오 벤처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4조 3천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바이오 벤처가 태생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위에 못지않게 휴스턴도 바이오테크 허브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AT&T 제1사업 통신사업자가 디지털 건강 R&D 센터를 설립했고요. 존슨앤존스가 제2랩스를 설립해서 바이오텍 컴퍼니들을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 시켜주고 엑셀러레이트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은 2020년까지 2조 2천억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상업화 단지라고 하는 텍사스 메디컬 센터, 한국으로 치면 큰 병원 단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21개 병원이 매년 700만 환자를 치료해요. 엄청난 규모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 최대의 바이오자 의료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또 다른 도시들이 자생적으로 바이오 벤처와 그다음에 투자자, 민간 주도의 바이오테크의 에코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선 기술이 크리에이티브 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기술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CEO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내 이 정도 기술의 완성도면 어디든지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러한 어려움들을 사전에 해결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 사업의 실패를 맛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에서 성공하고 레퍼런스 확보해서 해외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께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 시장의 메카인 북미 시장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돈을 쉽게 유치할 수 있어요. 투자 자본이 용이하게 유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메카이기 때문에 파이가 굉장히 큽니다. 투자 받는 금액도 크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R&D 센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바이오 시장의 주요 고객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진국이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또는 일본.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은 주로 메이드 인 USA, 브랜드와 신뢰도를 굉장히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모든 바이오 벤처들은 FDA 승인, 산업표준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미국에 잘 이렇게 갖춰진 에코시스템과 동향을 잘 활용해서 협력 또 경쟁을 통해서 제품 기술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외에서 제품과 회사의 브랜드가 올라가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활동들이 바이오텍 비즈니스의 키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에코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휴스턴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유럽의 여러 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휴스턴은 선진국인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대비 비즈니스 코스트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대학들도 잘 받쳐주고 있죠. UT 오스틴이나 텍사스 A&M, 라이스, 베일러 등 수준 높은 바이오 기술들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졸업한 여러 유수한 학생들이 바이오 벤처를 설립하고 또 여기서 성공한 많은 CEO들이 벤처 캐피탈도 설립하고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혹자는 휴스턴을 향후 바이오 메디칼의 실리콘밸리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휴스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바이오 기술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상용화 가능성도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CEO들이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아주 좋은 시스템들이 있죠. 정부 산하 협력기관이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지도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해외 전시에도 함께 참여해서 글로벌 동향도 파악하고 본인 기술의 부족한 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술 완성도와 기술 구현 컨셉을 국내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한다면 향후 동시에 해외 진출을 위한 스터디와 방안도 함께 수립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필요할 거는 많이 있죠. 글로벌 고객의 니즈도 파악해야 되고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바이오텍, 벤처 등 기술 협력 파트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협력 파트너를 어떻게 누구를 선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좀 더 지나서 현지 벤처 캐피탈이나 인큐베이터와 협력할 시점이나 내용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많이 정부와 상공회의소라든지 시장 또 많은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가 이렇게 한국에 좋은 기술과 좋은 컨셉을 가진 업체들이 많은지 몰랐다. 그래서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지원을 해줬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도 굉장히 매력 있는 방안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 시장도 괜찮다, 좋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 브랜드와 레퍼런스를 글로벌리하게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유럽이나 아시아 아니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데 훨씬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일본, 미국에서 바이오 벤처 또는 바이오 관련된 산업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을 오늘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 바이오 관련 국내 회사들이 많이 해외 진출해서 성공적인 그날을 맞이하길 기대해 봅니다.